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AI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지난 몇 주간 가장 많이 나온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괜찮냐는 안부 묻기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침수 사고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인사말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경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비대면 영화제, 집값 담합, 은평구 여고생, 인천 만화, 서울, 경인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포인트 비대면 영화제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년 영화인들의 레드카펫 행사가 단연 눈길을 끌었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결정되면서 행사 기간은 줄었고 예년에 비해 초청 작품도 100여 편가량 줄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감상한 관객은 2만 6천여 명을 넘어서며 전체 관객의 72%를 차지했습니다. 흥행과 방역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지만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올 하반기 부천에서는 대규모 문화축제가 연이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9월 19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상 첫 비대면 영화제가 무사히 막내린 가운데 온라인 방식을 택한 또 다른 부천 대표 축제들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집값 담합입니다. 식목표를 만들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의 소식입니다. 친목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다시피 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채 회원들에게만 매물을 공유했습니다.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고 영업도 방해했습니다. 장금날 2시야. 2시에 딱 만나기 위해서 손을 만나긴 했는데 하루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보내라 돼. 너도 무슨 장금하라고 있나. 어제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방해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당하게 되면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요. 허위 매물이 아님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광고라든지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부정 청약자들도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은평구 여고생입니다.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가장 먼저 챙긴 용감한 은평구 여고생 4인방 손성혜 기자가 전합니다. 4차선 도로 한기퉁이 흰 티셔츠를 입은 여학생이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말고 3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 4명입니다. 은평 연신내 물빛공원 방범용 카메라에 담긴 이 모습은 학생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돕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으셨어요. 2명은 그 파지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거 줍고 두 학생은 머리하고 다리 쪽에서 이렇게 피가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지혈을 하더라고 뭘 갖다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 차에 치여 다친 할아버지를 도운 주인공은 은평 선정 관광고등학교 간호과 3학년 학생들입니다. 당시 학생들은 사고 현장 건너편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학생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진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 생기면 다들 핸드폰부터 꺼내들고 그냥 핸드폰이 먼저 나가잖아요, 행동보다. 근데 이제는 핸드폰보다 사람이 먼저 나가서 사람의 목숨 한 명이라도 딱 살렸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인천 만화입니다. 개항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있는 인천. 한 원로 만화가가 개항 당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합니다. 항만에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붓으로 그린 수묵화. 1910년 개항 당시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제물포 구락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김광성 화백의 제물포 시대. 젊은 분들이나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시대는 이랬구나 하는 공감을 갖는 그것만으로도 이 작가로서는 충분히 흡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는 만화를 통해 지역의 역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알려지길 기대했습니다. 김광성 화백의 제물포 시대전은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여름철이면 유독 심해지는 게 있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퀴퀴한 냄새를 잡는 아주 유용한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퀴퀴한 냄새의 주범, 주방 배수구 냄새 제거에 탁월한 식초입니다. 식초의 강력한 산성이 싱크대 배수구 안의 미생물 생성을 방지하고 악취를 제거해주기 때문인데요. 식초를 그대로 싱크대 배수구에 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은 뒤 얼려 식초 얼음을 만들어 배수구망에 넣어두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식초 얼음에 베이킹소다를 소주 1컵 정도 뿌려놓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보글거리는 거품이 생겨 묵은 물때와 곰팡이를 더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욕실 냄새 제거에 탁월한 소다와 식초입니다. 욕실 배수구 악취는 베이킹소다 1컵과 식초 1컵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킹소다와 식초 1컵씩을 배수구에 부은 후 거품이 생기면 뜨거운 물을 붓고 배수구 입구를 막아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욕실은 자주 사용하는 공간으로 평소에는 배수구 입구를 막아놓기 어려우니 장시간 집을 비우기 직전에 청소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세 번째, 실내 잡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레몬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린 레몬을 현관 입구에 놓아두면 집에 돌아왔을 때 상큼한 레몬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레몬 외에도 악취 성분을 제거해주는 방향 소치제를 비치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꿀팁, 옷장과 신발장에 탁월한 말린 녹차잎입니다. 말린 녹차잎을 옷장이나 신발장, 서랍 등에 넣어두면 냄새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습기도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녹차잎이 없을 경우에는 녹차티백을 말려서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퀴퀴한 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산뜻하고 향기로운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공동체 마을입니다. 김포시 보건소가 북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돌봄 공동체 마을을 선정 운영합니다. 주민 주도형 건강돌봄 공동체 마을은 마을 주민 모두가 건강유지,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해 마을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기초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사회활동 증진, 규칙적 운동 실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안전관리 6가지 영역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김포시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뱃살 감소 챌린지입니다.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건강 증진 사업 위아 양주 홈투 2기를 진행합니다. 확진자
뱃살 감소 챌린지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세 이상 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매일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 바랍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치과 주치의입니다. 경기도가 8월 7일부터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보건의 효과가 높은 시기인 만 10세 전후 초등사 5학년생 약 25만 명을 위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 학년 학생들은 누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알림이를 통해 덴티아이 온라인 앱 또는 컴퓨터 웹사이트에 접속, 간편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전남 장흥에 위치한 최고의 힐링 스폿 편백숲 우드랜드입니다. 편백숲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함께 하시죠. 아름드리 편백이 빼곡히 들어선 우드랜드 편백숲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편백숲을 둘러보다 보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자에 누워 바라보는 푸른 하늘과 편백이 그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리까지 정말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렇게 그림 같은 풍경을 느끼며 편백숲을 오르다 보면 의문의 건물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편백소금집 소금찜질방이었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소금찜질방에는 평범한 소금찜질방 외에 아주 독특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편백효소 찜질방이었습니다. 어때요? 뜨끈뜨끈해요? 아직은 뜨끈뜨끈 정도는 아니고 따뜻한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뜨거워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요. 20분 하시면 여름에는 너무 힘드시고 여름에는 15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열치열 더운 여름에 즐기는 찜질은 땀도 빼고 몸에 있는 노폐물들도 뺄 수 있어 강력 추천한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다 편백나무 톱밥입니다. 이거를 이제 편백나무 톱밥이랑 이제 미생물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열이 이렇게 발산이 돼요. 자연적인 열이거든요. 이 열로 이제 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아름다운 장흥의 자연과 함께 소금찜질과 편백효소 찜질로 피로해소도 하고 힐링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부천 상동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소식지 기사 작성 및 교정, 교열 작업을 담당할 소식지 기자를 채용합니다. 9월 6일까지 모집하오니 3년 이상의 경력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인천 은빛조양원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합니다. 시간제 업무로 매주 2회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요양원 시설 내 프로그램을 지도할 음악 강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기한은 9월 5일까지입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직 대체교사를 모집합니다.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며 모집 기한은 8월 28일까지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막바지 휴가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연일 이어지는 장맛비에 전국 각지의 계곡과 하천의 수심이 높아져 각종 물놀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사고에 유의해서 물놀이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